안녕하세요. 항상 최고의 통계 자료를 토대로 분석하는 킹스 분석입니다. 오늘 킹스 분석이 소개하고자 하는 분석 경기는 월드컵 예선 경기를 준비했습니다. 분석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며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 경기 월드컵 예선 필리핀과 베트남의 경기 분석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필리핀의 홈구장인 리살 메모리얼 스타디움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먼저 필리핀의 최근 5경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2승 1무 2패로 준수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 5경기에서 6골을 기록하면서 득점력도 괜찮은 편입니다. 필리핀은 첫 경기에서 베트남을 만나는데 이라크가 다소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긴 하지만 나머지 팀들도 할만한 F조인데 홈에서 승점 추가가 필요한 필리핀입니다. 우선 필리핀은 독일계 베테랑 윙어인 슈레크를 비롯해 다니엘스 등 귀화와 이중 국적자가 많긴 하지만 전력이 좋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또한 아기날도와 맨지 등 수비 라인은 믿을만 하지만 팀의 결정적인 해결사가 없는 것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만 최근 보여주었던 결정력과 득점에서는 나름 좋은 모습들을 보였기에 이번 경기에서 충분히 득점을 기대해 볼 수 있는 필리핀입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홀트만, 스트라우스 등 혼혈 선수들이 대거 부상으로 빠지게 되면서 국내파 위주의 엔트리를 꾸린 상황으로 기존 혼혈 선수들로 꾸려진 전력보다 낮아진 상황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베트남은 우선 최근 5경기에서 2승 3패를 기록하고 있으며 최근 3번의 친선 경기에서는 모두 패배하며 득점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중국과 우즈베키스탄, 한국을 상대로 치렀던 경기라 득점을 기록하기 어려움이 존재했겠지만 자신들보다 전력이 높은 상대로는 별다른 공격의 루트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트루시의 체제에서는 박항서 시절보다 기복이 심해진 상황인데 물론 최근 붙은 팀이 대한민국이나 우즈벡 등 강호들과 여러 차례 붙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박항서 시절에 발굴한 선수들이 이제는 팀에서 자리를 잡은 상황이고 약체와 붙는 경우에는 중앙 싸움에서 밀리지 않으면서 빠른 공격으로 이어가는 무브도 제법 나오는 편으로 이번 경기에서는 충분히 자신들의 전술을 보여줄 수 있는 베트남입니다. 특유의 빠른 스피드를 활용한 공격이 베트남의 장점이라 할 수 있고 자신들과 비슷한 전력이거나 낮은 전력을 가진 팀들을 상대로는 제법 탄탄한 중원과 수비 라인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베트남은 공격적인 전술을 꾸려 나올 가능성이 높고 공격으로 전환 시 중원에서 높은 라인을 형성하게 되면서 위협적인 공격을 보여주는 베트남입니다. 이런 빠른 공격과 높은 라인에서도 뒷공간 커버가 나름 잘 되는 모습인데 그만큼 선수들이 뛰는 활동량과 체력적인 부분에서는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한 경기 최종 결론을 말씀드리면 두 팀의 최근 7번의 경기에서는 5승 2패로 베트남이 우위를 점하고 있고 최근 5번의 경기에서 전승을 기록하고 있는 베트남입니다. 아직은 베트남이 동남아시아 팀을 상대하는 상황에서는 선전을 기대할 수 있는 전력이고 필리핀의 현재 엔트리도 혼혈 선수들이 대거 이탈로 인해서 힘이 꽤 빠진 상황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베트남은 국외로 진출이 잦아지며 경쟁력이 생긴 상태인데 원정이라는 점이 불안 요소로 작용할 테지만 기후가 비슷한 나라이기에 적응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술적 축구를 구사하는 베트남이 피지컬로 밀고 들어오는 필리핀을 상대로 결과를 가져오는 경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두 팀 모두 득점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경기 월드컵 예선 한국과 싱가포르의 경기 분석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국은 최근 5경기에서 3승 2무를 기록하며 패배가 없이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5경기에서 단 1실점만 기록하는 등 공격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번 2차 예선에서 중국, 태국, 싱가포르를 만나게 되는데 중국과 태국이 그리 떨어지는 전력의 팀으로 보긴 어렵지만 1위를 하는데 큰 장애물까지는 아닙니다. 클린스만 체제에서 다소 고전하던 시기를 지나 어느 정도 경기력이 올라왔는데 김민재와 이강인, 손흥민으로 이어지는 중심축이 확실하고 황희찬과 이재성, 정우영이 이 선에 나설 수 있는 강한 전력을 가지고 있는 한국입니다. 또한 선수들의 개인 기량으로 베트남 같은 동남아시아 내에서 힘을 좀 쓴다고 하는 팀을 분쇄해버리는 등 아시아 2차 예선 레벨에서 빌빌댈 전력은 절대 아닙니다. 그나마 우려가 있다면 사백을 쓰는 팀이 센터백을 3명만 차출했다는 것인데 김민재도 혹사 논란이 있는 판이라 얇은 센터 뎁스가 문제가 될 소지가 아주 낮은 확률이지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민재와 손흥민, 황희찬 등 리그에서 많은 출전 시간과 경기를 소화해서 체력적 부분에서 걱정이 있는 편이고 부상의 우려도 걱정해야 합니다. 싱가포르는 최근 5경기에서 3승 1무 1패로 좋은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라이언시티의 성공 속에 자국 대표팀도 어느 정도 나아진 모습입니다. 하피즈 노르와 샤왈 아누아리,
아담 스완디 등 아챔을 통해 한국 팬들에게도 알려진 선수들이 이번 대표팀에 나서는데 인도네시아 리그로 이적한 송이영도 선발 출전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싱가포르도 혼혈, 귀화 선수들을 배치해서 전력을 높인 상황이지만 일단 대한민국을 상대로는 수비에 전념해야 할 전망입니다. 일본 원정에서 0대0으로 비기는 성과를 내기도 했지만 사우디를 상대로는 80분까지 잘 버텼지만 결국 후반 막판에 무너지면서 0대3이라는 처참한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경기력에 대한 기복은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고 한국이 몰아붙이는 공격을 싱가포르가 쉽게 막을 수 있는 전력도 아니고 특히 측면에서 파고드는 한국의 스피드와 세트피스를 통한 공중볼 경합에서도 싱가포르가 열세이기에 특유의 지역 방어를 구축하여 수비에 전념해야 하는 싱가포르입니다. 두 경기 최종 결론을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이 2차 예선에서 사포트를 잡은 팀에게 밀릴 이유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면 센터백 뎁스에 대한 우려일 듯한데 공격력으로 하위 전력을 때려잡는 양상은 충분히 보여준 편이라 대한민국이 큰 무리는 없어 보여집니다. 특히 피지컬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다만 이번 경기에서 선제골을 기록하고 추가골로 인해 경기에 여유가 생긴다면 주축 선수들의 휴식이 보장될 수 있는 상황도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3경기 월드컵 예선 태국과 중국의 경기 분석 확인해 보겠습니다. 태국은 최근 5경기 2승 2무 1패로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태국은 10월 평가전에서 에스토니아와 무승부를 기록했고 아시아 지역 예선을 앞두고 어린 선수들을 대거 파견했는데 나름 좋은 경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펠킨 감독 부임 이후 성적은 신통치 않은데 수키이탄 마쿨과 송크라신 등 공격 전개에 강한 선수들이 있지만 수비 라인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만 태국은 중국을 1, 2차전에서 모두 잡아내겠다는 각오인데 사실상 한국이 티켓 2장 중 1장을 가져갈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태국이 중국만큼은 제칠 수 있다고 보는 듯합니다. 실제로 A매치에서 중국의 발목을 제법 잡아내는 등 자신감의 원천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노쇠화된 중국을 스피드로 잡아낸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점유율은 밀릴 수 있지만 철저하게 선수비 후역습을 통한 전술로 중국의 골망을 노리고 있는 태국입니다. 중국은 최근 5경기에서 2승 1무 2패를 기록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중국의 전력이 확실하게 낮아진 모습입니다. 중국은 월드컵 진출에 다시 도전하는데 한국과 일본, 이란 등 아시아 강국에 밀려 늘 월드컵에 가지 못했는데 일단 2차 예선을 통과하는 게 목표입니다. 태국과 2위 경쟁이 유력하기에 이 경기 결과가 매우 중요한 두 팀이고 해외파는 우샤오총 1명에 불과하지만 에이스 역할을 해줄 우레이를 비롯해 장인인과 달롱, 셰펑페이 등 베테랑 공격진이 모두 차출되었습니다. 또한 수비진에는 상하이 듀오인 장림펑과 장광타이가 주전으로 나설 전망입니다. 다만 중국은 상당히 기복이 심한 타입인데 피파 랭킹 상승을 위해서 홈에서 약체들을 여러 상대했지만 시리아에게 지고 말레이시아를 상대로는 아예 비겨버리는 등 자신들의 전술을 특별히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 경기는 원정이고 아직도 우레이와 우지 등 30대 중반을 향해 달려가는 선수들이 주축이라 역습이라는 키워드에는 취약점을 드러낼 수 있는 조합이라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주도권은 중국이 가져갈 것으로 보이지만 뒷공간에 분명히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고 엄청나게 좋은 결정력을 가지고 있는 중국이 아니기에 찬스에서 결정을 마무리 짓지 못한다면 분명히 역습을 통한 태국의 득점이 나올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3경기 최종 결론을 말씀드리면 두 팀의 최근 8번의 경기에서는 4승 1무 3패로 호각세를 보이고 있고 가장 최근 2019년도 대결에서는 태국이 1대0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송크라신을 필두로 잘게 끊어가는 축구를 하는 태국은 거친 축구를 일삼는 중국을 맞아 뒷공간을 파고들 공산이 큽니다. 중국은 이번에 티켓이 늘어난 만큼 동기부여 하나만큼은 확실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엘케손을 필두로 피지컬로 밀고 들어가는 중국의 공격이 빛을 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국이 당연히 점유율과 주도권을 가져갈 것이지만 태국의 한방도 존재하기에 무작정 중국을 믿을 수는 없는 경기로 보여지며 태국의 근소한 우세가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4경기 월드컵 예선 이란과 홍콩의 경기 분석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란은 최근 10경기에서 8승 1무 1패로 상당히 좋은 흐름이고 최근 5경기에서는 전승을 기록하는 등 5경기 11득점과 단 1실점만을 기록하는 등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이란 입장에서 홍콩은 지난 2022 카타르 월드컵 예선에서도 만난 적이 있었던 상대입니다. 그 당시에도 이란이 중원을 강화하기보다는 4-4-2의 전술을 구사하였지만 홈과 원정에서 모두 2골 이상을 기록하면서 화력을 뽐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애초에 가지고 있는 전력 자체가 특출나다고 해도 될 정도의 상황이고 아자디 스타디움은 원정팀의 무덤으로 불리는 구역이기도 합니다.
이란은 당연히 압도적인 1위 팀으로 평가받고 있고 한국, 호주와 일본 등과 함께 아시아 최강의 자리를 두고 경쟁 중인 팀인데 우즈벡 정도를 제외하면 무난하게 결과를 낼 것으로 보여집니다. 손흥민, 미토마와 함께 아시아 최고의 선수인 포르투의 타레미가 있고 로마의 아즘은 페예노르트의 자한바크시 등 삼각편대가 있고 중원에는 브렌트포드의 사만 고도스가 건재한 이란입니다. 다만 이번 경기에서 프랄리간지, 아미리 골리자대 선수들이 결장하는 사실도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 홍콩은 최근 5경기에서 2승 1무 2패를 기록하고 있고 부탄과 브루나이를 상대로는 굉장히 많은 득점을 기록하면서 2경기 14득점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이 두 국가팀들은 상당히 약한 국가이며 말레이시아, 베트남을 상대로는 득점도 기록하지 못하는 등 홍콩의 한계는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원정에서는 한 수 아래의 팀에게도 패하는 등 그다지 인상적인 경기력은 아니고 키치의 성공 속에 자국 대표팀도 어느 정도 나아지긴 했지만 아직 아시아의 강팀을 넘어설 전력은 아닙니다. 다만 홍콩은 영국계 선수나 귀화 선수들을 팀으로 불러들임으로써 전력을 강화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그 선수들도 현재 중국, 홍콩 자국 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이라서 이란의 전력과 비교하자면 몇 발자국 처져 보이는 것이 아무래도 사실입니다. 게다가 미드필더진의 세대 교체가 좀 더딘 상태라는 것도 아쉽습니다. 이제는 현대 축구에서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미드필더진의 에너지 레벨을 보장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3경기 최종 결론을 말씀드리면 두 팀의 최근 3번의 맞대결에서는 이란이 3전 전승을 기록하고 있는데 다만 홍콩이 이란을 상대로는 득점을 기록하는 등 의외적인 모습도 몇 차례 보였습니다. 다만 현재 두 팀의 전력차는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고 이번 경기는 이란의 홈이라는 점이 있습니다. 전력 차이가 나는 팀 간의 맞대결인데 이란이 생각보다 득점을 많이 하지 못한 모양새입니다. 그러나 이번 경기는 다를 것으로 보여지고 이란 주축 선수들이 유럽에 진출해 있는데 한창 시즌 중으로 최상의 폼을 보여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경기에서는 이란이 확실한 우세를 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분석 마치겠습니다.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 혹은 좋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VIP방에서 무료 조합픽 안내 드리고 있으니 부담 없이 참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